안녕하세요. 2023년 글로벌 농식품 시장 트렌드 및 전망 웨비나 두 번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회를 맡은 트레이드 파트너스 최정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웨비나는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분석하고 우리 식품 수출 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2일차인 오늘은 우리 식품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2022년 동향과 2023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도 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으로 중국, 일본 식품 시장 전망에 대해서 트레이드 파트너스 이범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파트너스 이범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중일 식품 시장 분석 및 2023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식품 시장은 코로나19의 강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식품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체하고 있었고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리적,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좀 소비 형태나 주목받는 음식들은 아주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해서 2022년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2023년 소비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품목별 식품 시장을 살펴볼 텐데요. 중국 식품 시장은 2018년 대비 2022년이 47%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코로나로 봉쇄가 이루어진 2020년에서 2022년도까지도 굳건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경제 성장과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식품 시장 1위 국가이고요. 2022년 기준 식품 시장 규모로 보면 1조 2,600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별로 그 시장들을 살펴보면 역시 베이커리하고 시리얼류가 2,319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제품, 그다음에 채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을 좀 살펴보면 육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펫푸드와 간편식품 등이 있습니다. 간편식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주방기구 없이도 발열팩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한 끼 식사 대용의 간편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먹는 새로운 맛,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런 성장들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유통 채널 분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으로 구분해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시장, 뭐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유통 채널 분석으로 봐도 그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동 제한이 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도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대비 22년에 또 굉장히 오프라인 시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거 지역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형 매장 수를 확대하거나
신속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24시간 무인 점포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유통에서 보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타국가에 비해서 중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식품 기업의 경우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중국 배달식품과 전자상거래식품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배달식품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나라 코로나를 경험한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어, 아울러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특히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방역 조치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매장 사재기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방역 조치가 온라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배달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외식 기업들이나 관련 업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중국 식품 시장에 이슈가 됐던 제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력했던 방역 정책, 그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기능성 음료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Z세대의 건강관리 트렌드로 간식화된 보건식품,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보건식품들이 늘어났었다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간편식품, 그리고 고칼로리보다는 저칼로리 식품. 아무래도 활동량이 예전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품 또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정책 타임라인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이 9월 8일에 있었던 식품의 과대 포장 규제를 위한 강화된 관리 지침 발표의 내용입니다. 어, 뭐 지속적으로 1월부터 꾸준히 식품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수출 기업에게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기도 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 과대 포장 규제 강화를 위한 관리 지침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단지 제품의 패키지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규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한국산 식품 수출 규모인데요. 세 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한 김, 과일 주스 음료, 그다음에 이제 뭐 소스 제품용 조제품, 이 세 가지를 좀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일 주스 음료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MZ세대의 간편식, 뭐 고간편한 간식화된 보건식품,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음료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수출량이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품 시장 전망은 22년까지의 트렌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견과류라든가 제빵류, 그다음에 뭐 채소 이런 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3년 유통 채널 전망을 보시면 2022년에 비해서 온라인 시장이 한 2% 정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은 약 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음,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국가고, 앞으로는 정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중국 식품산업 포캐스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진핑 3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외식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 산업의 무인화가 좀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외식 산업에서 무인화도 중요한 트렌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요즘 조금 갈등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먹는 식품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밀키트 같은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3년 중식품산업 포캐스트 중에 하나가 소비자 서비스 로봇 시장인데요. 2022년 이후에 보면 이제 2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뭐, 우리나라 일부 외식 산업, 외식 식당에서도 볼 수 있는 무인화,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또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계 전체로 본 2022년 일본 식품 시장 이야기입니다. 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2018년 대비 2022년이 4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본은 약 5% 정도 아니면 거의 정체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그다음에 채소, 컨비니언스 푸드들이가 이제 일본에서는 주요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같이 동일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펫푸드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약 5.5%의 성장률을 보인 식품군인데요. 어, 반려동물, 식품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꽤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본은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 시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여전히 10%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배달식품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구분해 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어, 이렇게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식품 시장과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2022년에 일본 식품 시장 이슈 제품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 미용 목적의 기능성 음료, 마시는 식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식초는 전통적으로 다이어트 피부 미용하고 관련해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식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대일본 한국 수출 제품을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식과 외식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특징으로 외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중국의 2023년 전망을 이야기했을 때 밀키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가정에서도 외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정 간편식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즈케이크 맛, 그다음에 마시는 푸딩 제품, 마시는 디저트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주요 정책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6월 8일로 되어 있는 유기농 알코올 음료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유기농 가공식품에 관한 일본 농림규율을 개정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베지테리언, 비건 대상 가공식품 생산 및 표기 기준을 제정했다. 와,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었던 유기 가공식품 일본 농업기준 발표한 거. 어,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건 대상 가공식품의 생산 및 표기 기준을 제정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지터리언, 뭐, 비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서 유기 가공식품 일본 농업기준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유기 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의 중량에서 비유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기타 식품 첨가물 등의 첨가 비율이 중량이 5% 이하인 것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고, 명칭도 유기농, 오가닉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생산관리 요건, 그다음에 표기, 라벨링, 그다음에 허용 첨가물 목록 등들이 이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일본 시장에서의 규제, 그다음에 기준 등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일본 한국산 식품 수출 규모입니다. 22년에 주목받았던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맛있는 식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일곱 번째 양조 식초가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을 보면 거의 7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뭐 건조한 김이나 과자나 뭐 이런 제품들은 꾸준히 우리나라 강세를 보였던 제품들이지만 양조 식품, 양조 식초하고 관련된 수출이 꽤 많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수치를 보면 뭐 19년에 올라갔다가 20년에 떨어졌다가 다시 21년에 올라가고 다시 정체되고 계속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일본 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 일본 식품 시장 전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2023년에 좀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 식품군은 브레드 앤 시리얼 프로덕트, 또 이제 제빵류, 제과류, 그다음에 시리얼 제품들이 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통채널 전망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22년까지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시장이 한 10% 수준이었고 2022년도에 한 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라인 시장은 꾸준히 뭐 2%, 3%이 정도의 성장 수준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식품산업 포캐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책 규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비건 제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링 식품 등이 부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주를 지향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무알코올, 저알코올 주류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식품의 윤리적 소비, 어, 이미 환경, 그다음에 탄소 배출, 뭐 공정무역하고 관련해서 많은 제품들이 옷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관심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먹는 음식하고 관련해서 개인의 윤리까지도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비건, 그다음에 식물성 대체 식품,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제품, 그다음에 뭐 콩고기, 뭐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장들이 꽤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 지양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사히 맥주가 발표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주를 자제하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약 4천만 명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뭐 무알콜 맥주나 뭐 저알콜 맥주 같은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어,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중국, 일본 시장에 대해서 2022년, 2023년을 돌아보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 규모로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출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파트너스 이범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세안 농식품 시장 분석 및 2023년 전망에 대해서 트레이드 파트너스 김경묵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 식품시장 산업 전망을 발표하게 된 트레이드 파트너스 김경묵입니다. 2021년 아세안 지역의 식품 산업은 약 6,100억 달러 규모였으며 올해는 6,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1,087억 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과자류와 고기류는 그 뒤를 이으며 각각 전년 대비 8.9%, 7.8%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높은 품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아직은 시장 규모가 미미하지만 펫푸드의 증가가 눈에 띄고 스낵류와 채소가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펫푸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7%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스낵류와 채소는 각각 8.9% 그리고 8.2% 성장했는데요. 채소류는 아세안 소비자들에게서 건강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더불어 아세안 시장의 채소류 유통에 중요한 콜드체인 인프라가 점점 갖춰지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세안 유통 채널 분석입니다. 아세안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약 5,234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은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식품 시장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전체 식품 시장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아세안의 배달식품과 그리고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프라인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아세안의 배달식품 시장은 약 18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은 약 1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2년 올 한 해 동안 아세안 식품 시장에서의 이슈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시장에서는 한국 컨텐츠의 인기가 지속되며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스낵, 라면, 고추장, 떡볶이 소스 등의 식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하고자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며 면역력 증대에 좋다고 인식되는 발효음료 등의 기능성 음료가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Z세대의 소비자에게서 음식의 성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염, 저당식품 등의 칼로리가 낮은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인데요. 2022년 베트남 식품 시장은 885억 달러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의 오프라인 시장 현황입니다. 베트남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약 27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식품 시장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 시장은 75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의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의 시장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 식품 시장은 약 98억 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로 지난 5년간 약간의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싱가포르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약 21억 달러로 전체 식품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식품 시장의 경우에는 약 62억 달러로 전체 식품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 온라인 식품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유통 채널이나 이런 각종 인프라가 다른 아세안 시장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현재 증가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의 식품 시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프라인 식품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현재 온라인 식품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2022년에 현재 개정되거나 발표 그리고 시행을 예고한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식품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2022년에 크게 라벨링 제도를 보완해왔는데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식품 라벨링 규정을 현재 개정 혹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라벨링 개정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싱가포르의 음료에 적용하는 영양 등급 규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영양 등급별로 설탕과 지방의 함량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지방 함량이 영양 등급 D에 해당하는 음료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트남은 2022년 2월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의 강화 및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의 내용, 그리고 적용 대상,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이 수정 및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적용 대상은 베트남 내에 있는 생산 및 유통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관련 개인 단체 등이었지만 수출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라벨링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 시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지역 또는 최종 공정이 진행된 장소의 이름을 추각해서 표기할 수 없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라벨링에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해당 식품의 섭취 대상 및 효과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으로의 한국산 식품 수출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산 식품의 아세안 시장 수출액은 총 약 16억 달러에 기록함에 따라서 2022년에 총 수출액은 2021년에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라면으로 총 4억 달러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더하여 한국산 라면을 먹어보고 리뷰하는 아세안 식품 인플루언서들, 한국 컨텐츠, 한국 드라마 같은 컨텐츠에 등장하는 라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국산 라면이 아세안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 시장으로의 한국산 식품 수출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된 2020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 한국산 식품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022년 10월까지 총 약 7억 달러 이상의 한국산 식품이 베트남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2022년 총 한국산 식품의 베트남 수출액은 2021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미 절단 닭고기의 수출액은 약 5천만 달러로 2021년에 2,700만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단체 급식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1억 9천만 달러 이상의 한국산 식품이 현재 싱가포르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년에 싱가포르의 한국산 식품 수출액은 2021년보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산 딸기가 2022년 10월 기준 859만 달러 수출이 되면서 수출액 기준 전체 시장의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식품 시장 전망입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아세안 식품 시장은 6,953억 달러로 기록이 되며 2022년 대비 9.6%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베이커리와 그리고 시리얼류로 2022년 대비 약 14.6% 성장한 1,246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시장 규모 2, 3위를 차지한 스낵류와 육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비 각각 8.5% 그리고 9.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장은 스낵 시장 같은 경우에는 919억 달러 그리고 육류 시장은 919억 1천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은 펫푸드입니다. 전년 대비 14% 성장한 4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사료를 선택할 때 동물의 유형, 동물 종, 건강 상태, 재료, 성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료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높은 성장률을 동시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로 유지류와 스프레드 및 당류는 2022년 대비 각각 11.1%, 10.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 오프라인 식품 시장의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시장 모두 2022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에는 2023년 5,662억 달러를 기록하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약 4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나머지 92%는 오프라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023년 아세안 식품 시장의 트렌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의 성분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는 유기농 식품 시장과 방부제 무첨가 식품 등 식품 첨가물이 적게 포함되는 식품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K-드라마 등 한국 컨텐츠의 유행으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설탕세, 소금세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염 그리고 저당 식품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 성분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아세안 시장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기농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기농 식품은 아세안 시장에서 잔류 농약, 식품 첨가물 등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2023년 태국의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소비액은 약 3,02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약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리서치 기업 디시전랩이 2022년 828명의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약 27%가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방부제 무첨가 식품 등을 선호하는 아세아 소비자로 인해서 방부제 무첨가 식품이나 슈가프리 식품 같은 아세안 그런 저당 저염 식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K-드라마, K-팝 같은 한국의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세안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에도 한국산 식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인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낵류의 경우에는 한국산 과자를 리뷰하는 아세안 식품의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한국산 스낵 제품에 대한 후기를 접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약 1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국 식품업체가 한국식 라면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국 식품을 조리하고자 하는 아세안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 소스류의 제품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에서 설탕과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및 발표하면서 저염식품, 저당식품의 경쟁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음료에 적용하는 영양 등급 규정 개정안에 따라서는 설탕,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음료의 광고를 금지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가당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된 국가 영양 전략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인 커피, 차 RTD 음료 시장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3.4% 증가한 59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아시안 시장에서 저당 및 저염 식품이 더욱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참석자 여러분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번 웨비나의 마지막 일정이 될 텐데요. 수출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식품 첨가물과 유해물질, 그리고 한국 식품 수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